자, 선인의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전략이 필요한 데는 네. 두산 베어스라고 있는데 감독도 막 경질 사진 사태구나. 자진 사태지 경질인지 그랬으나 아니 이겼어요 2연승. 네, 그래도 오랜만에 이겼네. 네, 어찌 됐건 자, 한 주 쉬고 왔더니 저 정부가 바뀌었어요. 네. 예, 뭐 예상이 됐던 거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한 열흘 좀 넘었죠. 그렇죠. 한 2주 이제 2주차 들어오는데 화요일이 선거였고 수요일부터 아.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내일 모레면 2주가 되는 예, 거죠. 2주예요. 윤 실장 보기 어때요? 총평부터 해볼까요? 스타트.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공통적으로 평가되는 게 실용적이고 일머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 대통령이 이제 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비판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인보다는 행정가적 성격이 강하다. 뭐 조직 운용에 강하다. 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경력이 그렇게 오래 있으니까 대통령 중에서 지자체 경력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은 처음이죠. 이명박 대통령 4년 하고 된 거니까. 예.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이라 그럽니까? 청와대라 그럽니까? 예. 대통령실 운용을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뭐 메시지 나온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장악력이라든지 실무적 파악 능력 예. 같은 게 이제 강해 보이죠. 일머리가 있다. 네. 초기 인선은 어때요? 인사. 거기에서부터 연장되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면은 외교 안보 라인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대통령실에 국한됩니다만은 예. 그리고 뭐 방금 이야기 나왔던 김민석, 강훈식,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질 거로 예. 보입니다만 여기도 좀 일하는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외교하고 경제 쪽에서는 조금 검증받은 관료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이 그러니까요. 발탁이 돼가지고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 때는. 뭐 깜짝 발탁이다 이럴 만한 쪽은 뭐 AI 수석 정도. 근데 예. AI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그런 사람 뽑아야지 뭐 누구 뽑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 쪽을 보면은 예. 이제 민정수석 낙마했잖아요. 예. 이게 대통령이 모르던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인 호감 거지 전 않습니까? 수석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걸 알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좀 문제가 있더라도 손발 맞춰가지고 일할 사람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비서관들 예. 4명 보면은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 어허. 그러니까 이거 뭐 밖에서 좀 비판하더라도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손발 맞는 일할 사람이다인 건데. 일사불란하게 간다. 그렇죠. 근데 이게 경제나 외교 안보 쪽하고 민정 쪽은 좀 다르잖아요. 예. 이 대통령이 제가 그 2월 말에 인터뷰했을 때도 레드팀을 둬가지고 쓴소리라든지 위험 요소에 대한 이제 그 경고음을 먼저 듣겠다.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민정수석실 라인인 건데 예. 그 라인이 그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방패랄까 어허. 뭐 이런 식의 일을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민정수석실 쪽에서 뭐 3특검이라든지 예.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사법부에 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쪽을 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주무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란 거죠. 이게 되게 양면에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이 어느 대통령이든지 간에 다 선거 때는 대통령실 줄이고 내각 위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좀 커졌어요. 예. 이건 이건 이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보면은 확실한 컬러는 일 중심, 실용 중심. 근데 이게 뭐 누구나 다 일 중심, 실용 중심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뭔가 좀 바깥에서 볼 때 그럴 듯한 예. 이런 거보다는 말 그대로 일 중심. 근데 이게 양면성이 있다. 방금 예. 말씀드린 대로 경제나 외교 안보 쪽은 그건 좀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강점으로 보시는 될 건데 민정수석실로 대표되는 예. 그런 라인들에 대해 일 중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예. 제가 좀 제언하고 싶은 게 진짜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일 중심이라는 게 늘 어느 정부든지 간에 이 민정수석실이 결국은 나를 치는 칼로 보통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남을 이렇게 휘두르는 칼에서부터 뭐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일중심으로 이제 인사를 짠 거 대통령실 진용을
윤태곤 실장은 경제 라인하고 안보, 외교 안보 라인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네. 민정수석실 라인은 조금 걱정된다 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은 뭐 이제 쭉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주가 맞아요. 외교 주간 아닙니까? 예, 외교 글쎄요. 안보 주간이고 바깥에서 일도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어허. 대충돌도 있는 것이고 미국 예. 문제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보면은 예.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제가 볼 때 노무현 정부 때랑 이게 유사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의 말이에요? 캐릭터가 예. 약간 적극적인 거 일단. 아 그건 그러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나쁘게 말하면 만기 친남이고 좋게 말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다 하나하나 챙기는 이런 부분도 예. 있는 거고 예. 특히 외교 안보 라인을 보면은 이게 정말 잘 되면 잘 되고 예. 힘들면 힘든데 자주파와 동맹파요. 그렇죠. 양 손을 다 쓰겠다. 예.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쓰겠다. 특히 이제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장관 들어간 거 조금 의외지 네.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국정원이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에 대한 것도 많이 그립을 잡게 될 거예요. 예.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하고 뭐 그렇죠. 예. 근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 자주파 동맹파란 말이 노무현 대통령 때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보면은 자 G7 가게 돼 있고 나토 이달 정도. 말에 나토 정상회의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은 자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당연하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이다. 이거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같은 곳하고도 척지지 마라. 윤석열 정부 때처럼 이 척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실용적으로 하겠다. 거기도 이제 뭐 말실수가 나온 게 양안 관계가 무슨 상관이냐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예. G7도 보십시오. 이른바 서구 자유 진영에다가 예. 플러스 2가 호주하고 한국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한국과 호주를 부르는 이유는 그 예. 위상도 있겠지만은 어허. 우리 쪽에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잖아요. 뭐 G7은 그까지 괜찮은데 나토 정상회의는 거긴 더 나토라는 거는 군사적 동맹인 거잖아요. 예. 거기다 이제 유럽에다 한국이 이제 무기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기여해라라는 쪽에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되게 신나서 갔는데 예. 이게 우리가 꼭 이것까지 가야 되냐라는 식의 껄끄러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밖에서 이거 그럼 뭐 거꾸로 또 옛날처럼 뭐 친중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아. 조금 이런 비판이 조금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한일 수교 60주년도 있단 말이죠. 예. 말하자면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뭐 서구 자유진영, 뭐 가치동맹 예. 이쪽에 대한 일정이 쫙 있고 뭐 러시아는 통화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틈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이냐. 큰 틀에서는 전 정부의 걸 많이 이어받겠지만은 또 이재명 정부의 칼날을 보여주고 싶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 외교 안보 쪽에서 이게 노 대통령 때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씀이 자 그거예요. 그때도 뭐 반미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 기자였는데 이라크 파병 3,000명 정도 했고 한미 FTA 뭐 이런 쪽으로 갔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또 뒤에 제주 해군 기지도 건설했고 예. 뭐 그런 때하고 좀 비슷한 기시감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선 얘기 우리 좀 해봤었는데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일단 고일 예. 것 같은데 예, 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청문회에서 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이걸 뭐 발휘하느냐도 예. 있을 것인데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한 걸 보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꽤 큰 건이에요. 정권 초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양마요. 예.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여론에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부 초니까 예. 좀 밀어주자도 있겠지만은. 기조 효과가 있나? 네, 전 그렇죠. 정부에? 예. 그 반면 야당 쪽이 워낙 조금 형편없으니까 예. 거기다가 뭐 내란 특검 뭐 그런 거 먼저 하고 와. 예. 뭐 예컨대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분위기가 있단 그렇죠. 말씀이시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의 뭐 스피커라든지 이 앞에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한 1, 2주 동안은 뭐 대표 격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김용태 예. 비대위원장 있지만은 예. 그쪽이 이제 약했던 것도 있고 그럼 결국 이것은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 앞으로의 전개는 여권 내 정비보다는 야권 내에서 뭐 어떤 식으로 뭐 오늘 원내대표
뽑히죠. 뽑아요. 예, 그럼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예. 뭐 그쪽이 더 축일 것 같아요. 축. 그러니까 야당에서 김민석 후보를 인사청문회 동안 몇 개 몰아세울 수 있는 거기다가 전열을 이제 정비하는 뭐 이런 야당이 거구나. 아까 저 예. 물론 여당 의원님 박상혁 의원이 예. 말했습니다마는 아니 뭐 처음이고 우리도 옛날에 밀어줬는데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분위기인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 뭔가 조금 이렇게 공기를 잡고 예. 공기 잡은 다음에 앞으로 잘해. 예. 대신에 또 우리한테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라는 식의 말하자면 뭐 딜 아닌 딜 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야당이 사실 지금 역량으로 볼 때 뭐 자체적인 힘으로 낙마시킬 역량은 없는 거잖아요. 107명인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도는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새 정부 들어서고 양당이 다 이제 원내 지도부를 선출했고 선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씩 좀 볼까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저 총리 후보자도 그렇지만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예. 뭐 하나 터졌었잖아요. 아들 맞아, 건에 맞아. 대해 가지고 예. 국정원. 이런 게 사실은 어. 되게 인화력이 높은 이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 뭐 아들 직장,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예. 회사에 뭐 전화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예. 이것도 그냥 스스슥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기도 하지만은 야당의 이제 힘이 약한 원내대표 경선을 뭐 이심이 작용했다 안 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는데 저도 민주당 의원들 박상혁 의원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아름아름으로 볼 때 이 당에 지금 비주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좀 실무적으로 김병기 의원이 3선이잖아요. 예. 실무적으로 이제 잘 챙길까 그런 걸 뭐 봤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뭐 개파 이런 거보다는 뭐 개판 다 친인데 뭐 그렇지, 뭐. 개파가 어디 있어요? 저 실무적으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라인을 짰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야당과의 소통 문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협치나 이런 부분들 이 면면으로 봤을 때 강성들이에요, 의원들이 아니면은 좀 그게 지금 예. 앞으로의 야당과 여당의 협상을 보면요, 제가 느낄 때는 야당이 뭘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쓴다기보다는 지금 자체적인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외교 안보 라인에서 뭐 동맹파 자주파도 있고 오늘 신문 보면 쫙 깔려 있습니다만은 서울 집값. 예. 이런 이슈들 그게 과제일 거예요. 네.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올라타느냐. 야당으로도 하려는 해야 되지만 이게 뭐 또 무조건 발목 잡는다.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는 안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여당은 말씀드렸지만은 뭐 야당에 대한 직접 상대보다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상대, 여론에 대한 상대. 네. 이게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보면은 예. 그때 야당이 정말 지리멸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의석도 뭐 80이어서 뭐 이랬는데 예. 더 힘들어했어요. 야당하고 대화를 하면 차라리 뭐 이른바 좀 정치적인 딜도 되고 주고받기도 되는데 광우병 촛불 집회 전국에서 뭐 대화를 할 상대가 없잖아요. 국민들은 다 거리로 뛰어나오고 예. 물론 그때만큼은 아닐 겁니다만은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한 것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늘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지리멸렬하다고 표현해 주신 야당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이거부터 이 숫자부터 좀 알려드리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정당 지지도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무려 25% 포인트 차. 저 이런 숫자를 제 기억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정권 초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여당은 모르겠지만 야당이 되는 당들은 예. 대선 진날부터 다음 선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이 지지자들도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근데 이게 뭐 당의 주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네. 저 직전 대선 후보 41%면 선전하긴 한 건데 뭐 이 사람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예. 또 모르겠고 그런 이제 좀 갈피가 안 잡힌 상황이니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대선 이후에 패배 이후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대선 때랑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조건은 대선 때도 제가 그 계엄이라든지 탄핵하고 거리 윤석열 대통령 거리 뒀을 때 싸울만하다.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랬을 때 싸울만 하다라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졌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가 졌는데 대해서 반등하고 혁신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도 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 되는 건데 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제 예언했던 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잘잘못 따지지 마라. 지금 예. 뭐 법원 앞에 가가지고 뭐 예. 어디 검찰 앞에 가가지고 다 같이 이재명 정부하고 뭐 싸우자. 예. 아니 정권 출범한 지 열흘 만에 그 뭐 물론 뭐 이 야당 입장에서 지적할 게 많습니다만은 다 같이 뭐 모여가지고 장외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뻐 보겠어요. 거기다가 이건 또 있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마음 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지율 떨어진다는 거는 중도에 가까운 분들부터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른바 뭐 찐, 어. 코어, 예. 뭐 윤석열 뭘 잘못했는데 어. 김문수 잘했지 예. 라고 하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당에서 어. 자 우리 손 들어봅시다.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예. 라고 하면은 뭘 잘못했는데 어허. 이재명이 나쁜 놈이지 라고 하는 사람의 비중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예. 마음 편한 분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 그것도 지금 제대로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보 교체 파동 네. 이거에 대한 당부 감사잖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얼마 전에 채널A인가요?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후보 교체 감사보다는 대여 투쟁을 할 때다. 당부 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이제 뭐 보였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 해단식인가 할 때는 이게 당의 민주주의가 깨져가지고 맞아요. 이렇고 뭐 후보 이야기했다가 이제 또 그 이야기한 거는 이것도 대선 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경선 나오면서 근데 We Are the World 예. 우리 맞아요. 범친윤 내가 예. 같이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은 단일화도 금방 할 거다라고 했을 때랑 되게 흡사한 모습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해단식 때는 당내 민주주의 얘기했다가 지금 대여 투쟁이 먼저다. 당무 감사 나중에 요 얘기는 혹시 차기 당권을 두고 일단 저는 정보가 없는데 네. 제가 이렇게 밖에서 추정. 볼 때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할까 말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내가 이제 정치 그만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뭐 예. 근데 뭐 대표가 뭐가 중요하냐, 뭐 나라와 당을 위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나라와 당을 위해서 내가 당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예.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대표 돼가지고 이게 했는데 좀 밀고 나가자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혹시 내부적으로 사실 김문수 전 후보가 당내에 세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주류 세력인 친윤 세력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걸 위한 포석입니까? 당부 감사 나는 반대고 있겠죠. 대여 그러니까 지금 투쟁하겠다. 제가 뭐 느낄 때는 김문수 후보는 한 옵션 A, B, C 정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방금 말씀하신 이게 범주류하고 예. 좀 손 잡는 쪽 어허. 혹은 뭐 당 대표는 안 나가더라도 조금 예. 뭔가 또 이 당의 줄기가 앞으로 이렇게 생길 텐데 그중에 큰 한 줄기를 하는 쪽 예. 고민이 있겠죠. 윤 실장 보기에는 전당대회 하는 게 맞아요. 비대위 무한 비대위 하는 게 이게요 맞아요. 비대위에 대해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고지선은 없습니다.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인데 비대위라는 게 이상 비대위가 되게 성공했던 때가 뭐 김종인 비대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가 없는 사람이 손에 피 묻히고 막 흙 묻히면서 팍팍팍 할 때 의미가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논리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전당대회 맞아 싸우고 하는데 비대위가 좀 정리를 해주고 예. 비대위가 정리를 해주려면은 그 카리스마와 손에 피를 묻히 결기 예. 나 어차피 내가 또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닌데 어허. 라는 배수진 같은 게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예. 국힘 내나 혹은 밖에 예. 그런 적임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비대위 하면 좋죠. 한 3달 그래서 정리하고 정도에 전당대회 대해서 하겠다? 뭐 예컨대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도 비대위원장은 부담 없이 예. 좀 이렇게 세게 칠 수도 있는 거고 예. 당 대표가 될 사람은 정치 오래 해야 되니까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민의힘이 저 대선 끝난 지 뭐 2주인데 그동안 뭐 대선 뭐 패배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자중진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원래 이거- 그래요. 아 그래요? 사실 대선 지고 뭐 네. 2주 만에 따다닥 네. 해가지고 잘 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예. 지금 국힘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건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살아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대선 때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죠. 과거와의 절연? 네. 예. 단절?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 그거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5개 뭐 다를 해야 되겠는지는 다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탄핵이랑 저 당무감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른바 범친윤에 속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는 할 것 같아요. 이 탄핵 그 당론 없애는 거 뭐 그렇게 사실 어렵나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말로 그냥 하는 거고 그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예. 아 그거 되게 밖에서 볼 때 답답해 보이는 거죠. 지금 분위기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재명 정부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이게 뭐 좌파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건데 아 그게 예. 그걸 할 때 하더라도 먼저 좀 자기 몸간을 바르게 했을 때 아. 내 손을 씻어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야당은 회초리고 몽둥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아우 저거는 내가 차마 못 들겠어. 뭐 묻은 것도 너무 많고 예. 가시가 많아서 그럼 이제 우리를 이렇게 좀 닦아놓고 들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원내대표는 국민에 선출하잖아요. 누가 선출하냐에 따라 달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당의 방향이? 저는 뭐 크게 다를까 싶기도 그래요? 한데 물론 김동원 의원이냐 예. 지금 보면은 뭐 좌중우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뭐 예. 뭔가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는 예, 예. 거잖아요. 주류, 뭐 중도, 어허. 뭐 혁신, 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 조금은 다르긴 하겠죠. 근데 누가 돼도 예.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원내 주류 세력이 아직도 강고해서 그런 거 네, 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의원들 이 의원들을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사말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